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비드입니다. 가장 쉬운 리액트의 메인 컨셉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시간, 어, 핸들링 이벤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핸들링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이벤트를 다루는 것은 돔 엘리먼트가 이벤트를 다루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벤트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리액트에서는 사용하는지 HTML에서 돔 엘리먼트가 사용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 리액트 엘리먼트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자바스크립트의 this라는 키워드의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추가한 이벤트에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HTML과 JSX, 리액트의 확장된 문법이죠. JSX에서 이벤트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 두 번째는 JSX에서, 리액트에서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죠. 이벤트에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의 특징. 이렇게 알아보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벤트 사용에 대한 문법적 차이점입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액트에서 이벤트를 사용할 때는 카멜 케이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JSX를 사용하면 이벤트 핸들러로 펑션을 전달합니다. 스트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코드를 한번 보시죠. HTML 태그에서 onClick 같은 이벤트에 펑션을 전달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스트링 값으로 그냥 전달을 했었어요. 근데 JSX에서 펑션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컬리 브라켓 안에 펑션 이름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차이점 혹시 아시겠나요? 그렇죠. 스트링이냐 펑션을 그대로 넣어주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카멜 케이스로 이름을 지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혹시 디폴트 비헤비어를 JSX에서는 어떻게 막는지 궁금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HTML에서는 디폴트 비헤이비어를 프리벤트하는 방법은 그냥 false 값을 리턴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스트링 값으로 이제 return false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디폴트 행동을 방지를 할 수 있었어요. 막을 수 있었는데 리액트에서는 위에처럼 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트링 값이 아니라 여기에 펑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도 작동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prevent default라는 메소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e는 이벤트를 나타내는데요. 이 이벤트에는 prevent defaul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default behavior를 prevent 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JSX에서 default behavior를 prevent 하는 방법은 이 이벤트 리스너, 즉 이 콜백 펑션 안에서 prevent default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시킬 펑션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onClick, 즉 이벤트에는 그저 펑션을 어사인 해주면 완성되는 것이죠. 이 e는 이벤트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표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W3S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JSX, 즉 리액트에서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HTML에서 이벤트 리스너를 어떻게 추가했었지?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add event listener라는 것을 콜을 했어요. 그래서 돔 엘리먼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돔 엘리먼트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add했죠. 추가했죠. 하지만 리액트, 즉 JSX에서는
처음에 리액트 엘리먼트가 렌더 될 때 그때 그냥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해주면 돼요. 클래스 컴포넌트를 예시로 어떻게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해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드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dis.handleClick 해서 바인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handleClick이라는 메소드를 이 클래스 toggle이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선언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해주면 그냥 handleClick 이벤트 리스너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참 쉽죠? 네, 그 HTML에서 add 이벤트 리스너를 활용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메소드로 핸들클릭을 선언해주면 그 자체로 이벤트 리스너가 해당 컴포넌트에, 즉 리액트 엘리먼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 onClick해서 여기에 이벤트 리스너로 이 해당 메소드를 추가해주면 이벤트 리스너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토글이라는 컴포넌트가 리턴한 버튼 엘리먼트, 이 버튼 엘리먼트에는 핸들 클릭이라는 이벤트 리스너가 추가된 것이죠. 정확히 이 구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들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선언해서 토글 컴포넌트에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컨스트럭터에서 바인드 디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간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 디스 핸들 클릭에 디스 값을 바인드를 해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 버튼 onClick에서 dis.핸들 클릭이라고 콜백을 할당했을 때 이때의 핸들 클릭은 이 디스 값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의 dis라는 키워드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변수에 dis.method라고 이렇게 dis.method 값을 할당을 해주게 되면 이때는 이 dis 값이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변수에 메소드를 할당할 때 dis 값은 알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dis 값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bind dis를 통해서 dis 값을 바인드 해줘야 되는 거죠. 바인딩, 즉 묶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dis 값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토글 컴포넌트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핸들 클릭이 dis 값을 원래는 토글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는데 이 onClick이라는 변수에 콜백으로 어사인이 되면서 할당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토글 컴포넌트라는 이 dis 값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dis 값은 더 이상 토글 컴포넌트가 아니라 undefined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바인드를 해주지 않고 그냥 dis.handleClick만을 onClick에 어사인 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핸들클릭 안에서 이 dis 값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dis 값이 undefined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냐? 핸들클릭에 바인드 dis를 해줘야 합니다. 즉 dis 값을 다시 바인드 해줘야 되는 거죠. 이 dis 값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글 컴포넌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바인드를 해주게 되면 핸들 클릭 안에서의 dis 값도 토글 컴포넌트로 바인딩이 되어 있고요. 더 이상 undefined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토글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이 핸들 클릭이 실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은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핸들 클릭을 다시 바인드 해주고 있는데 여기 onClick에 어사인 되는 이 콜백을 어사인하는 부분에서도 dis 값을 바인드 해줘도 무관합니다. 다만 어떠한 차이가 있냐?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dis 값을 핸들 클릭에 바인드를 해주게 되면 인스턴스를 찍어낼 때마다 자동적으로 바인드가 되겠죠, dis 값이. 하지만 여기 onClick에서 핸들 클릭에 dis 값을 바인드를 해주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리턴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엘리먼트를 만들어낼 때마다 핸들 클릭에 dis 값을 바인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은 똑같이 동작합니다. 언제 dis 값, 즉 토글 컴포넌트를 핸들 클릭에 바인드 해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셨다면
해당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다시 복습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디스 키워드의 정확한 의미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디스 값을 바인드 해주는 것이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핸들 클릭이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클래스 컴포넌트 안에 추가하는 것을 하고 있죠. 어떻게 추가하냐?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바인드를 해줘야 한다. 그랬는데 바인드를 안 해주고도 하는 방법이 있다. 추가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추가적인 방법은 표준 문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그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입니다. 컨스트럭터 안에서 바인드를 해주지 않았을 때 그 해당 메소드, 핸들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처음 선언할 당시에 arrow 펑션으로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class fields syntax라는 것을 사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디스 값은 어떤 것도 처음에 바인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또 하나 ES6의 arrow 펑션이라는 것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arrow 펑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처음 선언될 때 디스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특정하게 어떤 것에 묶여서 디스 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될 때, 즉 렉시컬하게 이 arrow 펑션의 디스 값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디스 값은 무엇으로 결정되냐? 상위로 타고 올라가서 해당 클래스, 즉 로깅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이 핸들 클릭 arrow 펑션의 디스 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핸들 클릭, 이 핸들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arrow 펑션으로 선언이 되면 디스 값이 렉시컬하게, 즉 선언될 때 로그인 버튼으로 결정이 되어버려요. 근데 arrow 펑션이 아니라면 그것은 디스 값이 결정되는 자바스크립트의 디스 값 결정 규칙을 따릅니다. 디스 값 결정 규칙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채널에 디스에 대한 비디오를 찍어서 같이 올릴 테니까요. 그 비디오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핸들 클릭이 arrow 펑션이면 선언될 때 이미 로깅 버튼이 디스 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디스 값을 추가로 핸들 클릭에 바인드 해주지 않아도 핸들 클릭 내부의 디스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인드 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arrow 펑션을 어사인 해줄 때, 콜백으로 어사인 해줄 때 당시에도 사용해도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에 핸들 클릭을 선언할 때 arrow 펑션으로 하던 아래에 arrow 펑션으로 콜백을 주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여기서도 arrow 펑션이기 때문에 디스 값을 찾을 수가 없고 따라서 디스 값은 상위 값 찾게 되는데 선언될 때 그 상위 값은 로깅 버튼이라는 클래스죠. 그래서 핸들 클릭에게 이 로깅 버튼이라는 클래스가 디스 값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의 방법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서는 콜백 펑션으로 onClick이 아예 주어져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arrow 펑션이 콜백으로 주어지게 되면 리턴을 할 때마다, 즉 버튼이라는 엘리먼트를 새롭게 만들 때마다 새로운 콜백 펑션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즉 메모리 관리에서는 조금 더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처음에 클래스 자체의 핸들 클릭이 arrow 펑션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핸들 클릭을 참조하지만, 그래서 onClick에 할당하지만 여기서는 핸들 클릭은 그대로이고 arrow 펑션을 onClick의 콜백에 어사인 할 때 arrow 펑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턴해서 버튼 엘리먼트를 만들 때마다 새롭게 이 콜백 펑션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콜백 펑션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가 낭비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벤트 핸들러에게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있어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보통 반복문 안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선언하게 될 때 그때에는 id 값을 추가적인 아규먼트로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e라고 해서 이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것 외에 id 값을 추가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는
첫 번째 이렇게 에러 펑션을 사용하는 경우와 두 번째 에러 펑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에러 펑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이벤트를 반드시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러 펑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바인드를 해주는 경우는 따로 이벤트를 명시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추후에 Lists and Keys라고 해서 메인 컨셉 강의를 진행할 때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먼저 이벤트를 어떻게 JSX에서 다루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JSX는 HTML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문법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그 문법적인 차이와는 또 다르게 JSX에서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할 때는 this라는 키워드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을 살려서 잘 활용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해 주어야 했습니다. 리액트 엘리먼트에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할 때는 주의점이 그래서 발생했었죠. 그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할 때 그 아규먼트를 이벤트 핸들러에게 전해줄 때는 에러 펑션과 바인드를 사용했을 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핸들링 이벤트라는 메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안녕.